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세 번째로 부결했죠. 공권 행사였죠. 제2호권 오늘 행사를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법안을 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2호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 재가를 했으니까 거부권 행사가 된 겁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도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었고 지난 10월에 있었던 두 번째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를 했고 이번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 행사고요. 취임 이후로 따지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대상 법안이 총 25개째입니다. 신기록은 깨진 지가 오래됐죠. 이게 프로야구로 치면 뭐 레전드 선수가 이제 매일 기록을 갱신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이제 쌓이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사람을 향한 특검법안 혹은 이제 차생명 특검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일 사안에 대한 특검법안을 두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제2호권을 행사하는 거 이게 과연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특검법안에 대해서 제2호권 행사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난 7일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규정을 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나의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특검이라는 거는 이제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자회견 당시에 대통령이 했었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제 특검 법안 자체가 자칫하면 이제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로까지 좀 발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제2호권 행사할 거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국민 여론하고 맞는 결정이냐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함께 실시를 하는데 전국 지표조사 결과로는 응답자의 64%가 김건희 특검법에 이제 찬성 그리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18살 이상의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걸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대통령은 이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는 의견들은 대부분 특검법을 거부해야 된다. 재의결 때도 이제 반대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거부하는 명분은 딱 하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 정치화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특검법안이라는 법안 자체가 대통령과 연관이 있거나 혹은 이제 여당과 연관이 있어서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통화하는 상태에서는 좀 검찰이 수사라는 게 적절하지 않다. 혹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정치적 주장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법안이 정치 쟁점을 한다는 이제 표현 자체는 어불성설이긴 하죠. 다소 좀 모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본인 가족 관련한 걸 거부해놓고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비슷한 그 논평이 나왔습니다만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논의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애초에 특검법이 왜 굳이 제3자의 추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당의 어떤 주장도 옹색한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스타가 되는 계기가 됐었던 박영수 특검을 시행했었던 뭐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그때도 특검 추천 권한은 야당들만 행사를 했었거든요. 대통령 본인을 향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었고 그 뒤에 이뤄진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었던 드루킹 특검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당은 추천 권한이 없었거든요. 기존에 이미 시행이 됐고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제 특검들에서도 추천 권한을 야당이 갖고 있었는데 왜 이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만 유독 제3자 추천이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사안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할 때도
본인 이름을 걸고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뭐 이런 그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그 다른 뉴스에 매일 매몰돼 가지고 아예 그 약속이 어디에서 언제 있었는지조차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겠다라는 선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서 그냥 묻혀가고 있습니다. 유야무야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야당이 논리는 명확한데요. 야당이 추천해야지 세게 수사할 것이고 전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위헌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역시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뭐 소위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 씨 측에서 위헌 소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이제 이미 결정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요. 뭐 사실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예, 야당 추천을 거부하는 명분 참 그것도 궁색한데요.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안을 세 번째 거부한다는 게 과연 정치에서 정말 있어도 되는 모습인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키는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재의결을 해서 200석 이상을 넘겨서 이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재의결 시점 관련해서 전략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동안은 11월 28일 재의결 표결을 해서 그때 이제 가부를 결정을 해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숙고 끝에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12월 10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이제 전략 수정 기간을 좀 이제 뒤로 늦추기로 한 겁니다. 원래는 가능하면 이제 빨리 추진하자라는 거였는데 엊그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어제죠? 어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여당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전략을 좀 짜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 12월 10일에 재의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뭐 잘 알다시피 한동훈 대표 계열과 친윤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탈표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여권 상황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곧바로 이제 28일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줘서 여당 내에 이탈표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이제 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소위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본인이 이렇게 격정 토론을 하면서 당 대표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극한 대립 상황에서는 친한계가 혹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이제 한켠에 갖고 아마 일정을 좀 이제 수년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4표의 이탈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4표만 더 추가되면 되는데 지금의 어떤 여당의 갈등이 그 4표의 추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어떤 국민들의 관심 대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보름 정도 시간이 더 있는 셈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 관련된 논란이 워낙 좀 촌각을 다투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기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이제 이탈표가 8표를 넘어서 아까 이제 4표의 이탈표가 지난 표결 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사실 이제 찬성표가 4표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찬성표가 8표 이상이 나오려면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흔들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정도의 내홍으로는 안 되고 조금 더 어떤 강력한 그 내용 이슈가 발생을 해야지만 이탈표가 좀 더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일단은 밀어놓고 상황을 보자. 뭐 이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를 쫓아내려 한다 이렇게 규정까지 한 상황이라서요. 이렇다면 이 갈등의 양상은 거의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여당의 내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 맛집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어제 예. 전해드렸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여당 내의 주류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예. 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예. 이렇게 적었습니다. 판사 목매어하는 검사 정치는 예. 이제 그만해라. 정치인의 진퇴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니 판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도 뭐 지난 4년 동안에 여러 재판을 받고 그 중에서는 일부 또 유죄 심판을 받은 예.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의 곧 취임을 하게 된다.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종 결정권자 정치인의 어떤 향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이 투표나 여론을 통해서 하는 거지 판사의 심판에 맡기면 안 된다라는 예. 얘기를 내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저희가 지적한 어떤 논조랑 비슷한 논조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의 사법화 행태를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건데 예. 물론 처음에 글을 이렇게 올렸다가 조금 있다 글을 좀 고치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검사 부분을 좀 뺐는데 대신에 이제 검사 부분을 거의 뭐 그대로 드러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만 목매는 검사 정치 2년 반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빼버리고 예. 판사 한 사람에게 모가지를 걸어서 되겠나? 퇴출은 국민 손으로 해야지라고 네. 이제 조금 더 줄여서. 근데 맨 처음에 그건 임팩트가 있는 발언입니다. 검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기가 충분한 어떤 문장인데요,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제가 혹은- 짐작컨대 한동훈 대표를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었을 테지만 예. 넓게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홍준표 시장의 문장은요. 네. 검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집권 세력이 검사들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그럴 수 가능하고요.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상당히 강한 발언인데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덜어내지 않았을까 뭐 추정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의 경우 요새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척글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사이가 좀 좋은 쪽에 가깝다. 예, 한동훈 보면, 대표와는 뭐 각을 좀 강하게 세우고요. 사사건건이죠. 예. 예. 이 어떤 이게 홍준표 시장의 어떤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 말인지 아니면 현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공감이 갈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실 이 얘기는 홍준표 시장이 이전부터도 네.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던 말들의 좀 연장에 있긴 합니다. 예.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제 사법이 너무 깊숙이 개입할 경우에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제 오랜 철학이기도 할 텐데요. 또 한 가지를 보자면 예. 정치적인 해석, 뭐 비평가로서 좀 덧붙이자면 한동훈 대표하고의 이제 각을 강하게 세우면서 검사 이미지를 완전히 벗지 못하는 그런 네. 어떤 검사적인 마인드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한동훈 대표를 규정을 하고 본인은 검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양태에서는 많이 벗어났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는 정도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예. 자, 오세훈 시장과요. 네. 명태균 씨의 어떤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정부의 출처를 가리지 않고 검찰 발이든 혹은 민주당 발이든 혹은 뭐 보도를 통한 내용이든지 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측과 상당히 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예. 얘기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씨하고는 2번 만난 게 전부고 여론조사를 별도로 의뢰하거나 그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예. 주장이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2021년 1월 중하순쯤에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가 나를 찾아왔다. 예. 그때 2번까지 만난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명태균 씨랑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선거 캠프를 지휘하고 있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예. 그쪽에서 이제 명태균 씨랑 따로 이야기를 한 거다. 내가 예.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제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랑 굉장히 크게 싸우고 나서 그 뒤로는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태로 헤어졌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다. 예. 그 이후로 본인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예. 해명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강혜경 씨라든지 명태균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선거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었고 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13차례나 된다. 이렇게 이제 직접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캠프 쪽에 자신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온 것처럼 주장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왜 했나 오히려 의문이 든다라고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그 여론조사 자료를 넘겼는지 밝혀라. 네. 왜 자꾸 오세훈 측이라고 표현하는 거냐.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지 분명히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은 이런 어떤 허위 사실을 자꾸 얘기하는 명태균 씨를 고발장을 써놨다 그랬었나요 그때?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나 이제 국회에 나왔을 때는 이제 고발장을 써놨다. 아직 제출하진 예.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말렸다. 말렸다. 그렇게 될수록 오히려 좀 말려 들어갈 수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만류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고 예. 얼마 전에 서울시 관계자가 이제 밝힌 걸로는 명태균 씨가 이미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또 고발을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물론 뭐 지금처럼 해명할 필요가 좀 더 강하게 있다고 하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뭐 강혜경 씨라든지 뭐 예. 언론사 쪽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오세훈 시장이 흥분한 것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냐면 이제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쟁점들이 계속 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자칫해서 이제 이 연결고리가 완성이 될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직접적으로 반박에 나선 걸 보면 예. 어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오늘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이쯤에서 이제 끊어줘야 된다라는 정책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그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의 지인이자 뭐 일부 언론에서는 후원자, 예. 후원 회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던데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예.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제공했다. 이건 예.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기도 했었던 예. 소식입니다. 계좌를 통해서 확인된 금액이 이제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후원했던 사람인데 그 3,300만 원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본인도 깜짝 놀랐다. 예. 이분이 좀 사고를 치셨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락한 적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지시하거나 이 사안을 알고 있거나 하지는 못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모 회장이라는 분도 명태균 씨 쪽에서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이제 좋은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길래 오세훈 시장한테는 별도로 이제 알리거나 하지 않고 뭐 내가 이제 그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예. 의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그 당시 이제 김모 회장이 발언한 내용상으로 보면 그때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당시 여의도 연구원 쪽에 자료 제공을 한 걸로 안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받거나 우리 캠프에서 직접 받지는 않았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에서 받았거나 여의도 연구원에서 받았을 수는 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김모 회장이란 분이 오세훈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처럼 여러 상황이 나오던데요. 지금 이제 정황이? 관련된 단독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김모 회장은 그냥 단순한 어떤 후원자 혹은 이제 뭐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연도 오래됐지만 저랑 인연을 맺어서 이득을 염두에 두고 후원하는 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로 후원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에 김 회장의 측근들이 줄줄이 이제 취업을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이 반론을 보면요. 네. 주관적으로 나는 관련 없다는 말 외에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반박이 뚜렷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김모 회장과 어떤 뭐 무슨 뭘 주고받는 관계가 네, 네. 아니라 그랬는데 측근들은 지금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시 쫙
취업을 해 있고.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을 긋자면 관계가 어느 정도고 그 관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 지금까지의 설명은 조금 더 이제 주관적인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부 때 말씀드렸던 그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를 미리 좀 짚어드리자면 전국 지표조사는 이제 4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을 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회사가 실시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대로 오세훈 시장은 오랫동안 후원해줬던 분인데 인연을 맺어서 그걸 가지고 이득을 염두에 두고 후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관련이 없다면 이건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가 오늘 뉴스타파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김모 회장이 운영했었던 사단법인 중에서 이제 공생과 상생학교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사진이 대다수가 서울시의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취업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2021년 4월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난 직후부터 서울시의 유관기관에 이제 취업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사람들이 취업하는 양태를 보면 뭐 정치권에 이제 익숙한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이 공생학교라는 기관이 일종의 오세훈 후보의 캠프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까지 좀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단법인 공생학교 이사진이 총 7명이었는데요. 대부분 오세훈 캠프나 국민의힘의 그 당직자 출신 이런 분들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각 이사들의 이제 페이스북을 확인해 봤더니 오세훈 캠프 조직본부장, 오세훈 캠프 선거 사무장, 오세훈 후보 선발대장 비서실 뭐 이런 등등의 캠프 직함이 기재가 돼 있었고 일부는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이제 여의도연구원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 후원금 리스트를 봤더니 이 이사진들 중에서 이제 김모 회장을 포함해서 3명이 개인 후원 최고액인 500만 원을 후원을 했더라. 그러니까 고액 후원자 집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진 7명 중에서 6명이 오 시장이 당선된 뒤에 서울시의 출연기관 혹은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정황을 보면요. 이 김모 회장과 오세훈 시장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추정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김모 회장은 저쪽 명태균 씨 쪽에 또 돈을 줬고 그 돈을 준 거는 또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자기는 전혀 몰랐고 근데 이 해명들이 말입니다. 약간 동동 떨어져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생학교라는 기관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뭐 실제 어떤 의도나 이런 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권에 흔하게 있었던 외부 캠프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모 회장이 이 이사진들을 이제 자기 측근으로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 성격으로 취업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보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김모 회장이 자금을 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캠프 단계에서 그러니까 월급을 줄 수 없는 단계에서는 이 상생학교의 일종의 취업 형태로 임금 지급을 하는 형태로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시장 당선이 된 이후에는 기관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맥락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선거 승리에 대한 보훈 성격의 채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 같은 경우는 이 이사진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뭐 임원으로 임명된 건 맞는데 서울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아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임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2022년 12월 말쯤에 김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공생학교의 해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혹은 관계가 없는 기관인데 어떻게 오세훈 시장은 사단법인을 해산하라 말라 요청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